네, 반갑습니다. 스페로 윤정원입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개발 보완 하려면은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뭐 데브세옵스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좀 저도 많이 하고 다니고 또 제품도 많으니까 다 이제 같이 써가지고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저희가 실현할 수 있는 저희 솔루션인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라는 솔루션을 공식적으로 좀 소개해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이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이나 이 자리가 뭐 저에게도 그렇고 저희 스페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게도 그렇고 굉장히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좀 흥미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브세옵스라는 용어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조금 생소하게 들린 적도 있었었고요. 뭐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좀 알기 어려운 시절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좀 현실이 됐을 거예요. 다들 많은 분들이 데브세옵스를 겪고 계시고 뭐 구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실제로 데브세옵스를 구축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념 자체는 사실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전 개발 주기에 대해 가지고 항상 안전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데브세옵스가 이제 많은 솔루션들을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브세옵스가 이제 그 모체가 되는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속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개발과 운영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당연히 쉽지가 않죠. 우리가 24시간 계속 손이 바쁘게 움직이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구들을 도입을 하고 당연히 데브스옵스도 그에 발맞추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보안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브스옵스 구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도구를 도입을 하는 거를 고민을 하셨고 또 특히 저희 스페로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 도구를 제공을 드리고 이 데브스옵스를 구축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데브스옵스를 구축하다 보면은 물론 데브스옵스가 완성되면서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도구를 쓰는 만큼 각 도구별로 다 도입도 하고 구축도 해야 되고요. 또 이걸 쓰는 사용자들은 교육을 또 해야 되죠. 하나씩 다 어떻게 쓰는지 사용자만 교육할까요? 관리자도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지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사내의 다른 뭐 조직 내 다른 제품들과 연동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제품이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면은 하드웨어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다 관리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데브스옵스 과정에서 많은 도구들을 도입하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가 많아질수록 이는 데브스옵스라는 것 자체가 사용하는 도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도구가 많아질수록 구축, 운영 및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나 많은 조직이 데브스옵스 도입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어려운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라는 솔루션을 선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데브스옵스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선을 보이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자리이고요. 앞서 이제 간략하게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이 되었지만 저희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는 기존의 저희 스페로의 다른 제품들의 어떤 기능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상위에 더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솔루션입니다. 바로 데브스옵스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서 탄생을 한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저희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고 또 이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조금 가지고자 합니다. 저희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라는 솔루션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작업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 굉장히 새로운 솔루션이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작업을 저희가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제품으로 치면 화면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저희 스페로, 저희 도구사와 또 사용을 하시는 여러분들 간의 소통을 하는 창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고 또 사용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좋은 경험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스페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도구들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업계를 선도하면서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을 적극 활용을 해가지고 통일감 있고 우수한 사용감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개선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계산을 진행을 한 결과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UI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의 스페로 제품들에서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 이제 어두운 톤의 UI를 탈피를 해가지고 이제 밝은 톤으로 변화를 하면서 조금 더 사용자와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 인터페이스를 좀 갖추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로 이제 그 제품들이 많이 기능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솔루션에서 다루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다양한 분석을 하면서 발생을 하는 더 다양한 종류의 뭐 취약점 같은 것도 있겠죠. 소스 코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오픈 소스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동적 분석을 했더니 취약점이 발견이 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표현을 전달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더 다양한 컬러, 색채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기 좋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저희가 익스페로 엔터프라이즈라는 솔루션에 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옷만 갈아입힌 건 아니고요. 저희 기존 제품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던 스페로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자체 개발한 강력한 분석 기능, 강력한 분석 기술들을 고스란히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인 소스 코드를 점검하는 정적 분석 기술부터 웹 취약점을 동적으로 분석하는 동적 분석 기술, 그다음에 오픈 소스의 사용을 체크하는 구성 분석 기술까지 모든 기술을 다 엔터프라이즈에 집약해서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 전 주기에 걸쳐가지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어떤 잠재적인 보안 약점이 있는지를 검출을 하시고 이를 조치하셔서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에서 이런 모든 기술들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구성을 했고요. 이제 이어가지고 하나씩 이제 어떤 기능들,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데브스옵스 굉장히 빠르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이제 그 데브스옵스라는 프로세스가 빠르게 돌아가고 그만큼 보안 검사나 아니면 뭐 보안 진단, 조치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게 되겠죠. 어떤 절차가 있어가 수행을 한다라기보다는 수시로 변경이 일어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런 빠른 과정에서 어쨌든 데브스옵스를 수행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는지를 보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데브스옵스를 경험하게 되면은 가장 크게 궁금해하는 점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데브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소프트웨어는 안전한 거야? 라는 게 데브스옵스 안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조금 더 반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위험한 문제는 없는 거야? 라는 것들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는 분석 현황이나 검출된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거에 좀 굉장히 많은 중점을 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지를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기능들을 좀 탑재를 했습니다. 뭐 위험도별이나 상태별이나 이 기간 이슈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석되는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좀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 제품들과 유사하게 이제 프로젝트라는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정보를 표시해주는 화면인데요. 영상을 조금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현재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지고 어느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이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모든 취약점들을 다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게 몇 개가 있고 또 몇 개가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 가지고 소스 코드 취약점은 뭐가 있고 또 웹 취약점은 또 뭐가 있고 해당 분석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분석을 했는데 어떤 이슈가 몇 개가 나왔고 하는 정보까지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젝트 화면부터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이슈 수에 대해 가지고 지금 차트가 표시되고 있는데 뭐 위험도별로도 사실 관심이 있으실 거죠. 어떤 거는 매우 위험하고 어떤 거는 덜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위험도별로 간단하게 클릭을 해가지고 현재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의 취약점에 대해 가지고 한눈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어떤 취약점들이 프로젝트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뭐 제품들이 통합이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다양한 분석 기술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분석들이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할 거예요. 개발 단계에서는 수시로 소스코드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오픈소스 분석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테스트 단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개발 단계에서 어떤 동적 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 작업 요약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석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보안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보안 점검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한눈에 좀 보기 좋게 표시를 했습니다. 즉, 소스코드 분석은 진행을 했었구나. 컴포넌트 분석은 언제 진행을 했구나, 며칠 전에 한 건지, 언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를 저희가 기능으로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각 유형별로 이제 분석된 이력들에 대해 가지고도 과거 이력도 물론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분석 요약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클릭을 하면은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유형별 분석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소스 코드의 이슈에 대해 가지고 검출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난 컴포넌트 쪽에 이슈가 나온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컴포넌트 분석이나 아니면 외착자 분석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이슈를 확인해가지고 내가 마지막으로 수행한 컴포넌트 분석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수행된 분석에 대해서 결과를 종합해 왔을 때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이슈들, 즉 문제점들을 각각의 유형별로 빠르게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엔터프라이즈 기능에서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슈도 통합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의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잘못 짰을 수도 있고요. 또한 위험한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썼을 수도 있죠. 앞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본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 소프트웨어에 남아있는 게 몇 개나 되고 얼마나 있는 데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이제 이슈 목록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 통합 이슈 목록에 대해서 유형별로 각각의 이제 그 해당 취약점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도구는 기업용 혹은 조직단에 쓰는 거기 때문에 각 이슈별로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담당자를 지정을 하거나 상태를 변경을 하거나 하는 식의 기능들도 물론 저희 이전 제품들에도 다 제공이 되고 있던 기능이지만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슈 목록을 확인하게 되면은 곧바로 현재 프로젝트에 남아있는 모든 취약점들, 모든 위험하다고 판단된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소스 코드에 대해 가지고도 소스 코드 취약점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의 어떤 부분이 뭐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이슈 종류별로 나는 이제 컴포넌트 이슈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바로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위험한 라이브러리를 썼는지, 웹 취약점 같은 경우에도 어느 URL에서 어떤 공격이 가능했는지를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제품 간에 이동을 했었어야 됐죠. 이동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더 복잡한 작업이죠. 각각의 제품들을 다 따로따로 들어가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통해가지고 다양한 취약점에 대해서 한 번에 한 목록으로 크게 움직임이 없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엔터프라이즈로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또 하나 크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워크플로우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분석 도구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수행을 하고 그 분석과 결과들을 이제 모아서 확인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데브셉옵스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필연적으로 자동화라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석을 사람이 매번 돌리거나 모든 작업을 매번 하거나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련의 반복된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을 설계를 해서 미리 등록을 해두면은 이거를 실제로 자동으로 실행을 하면서 각각 단계에서 검출된 이슈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데브셉옵스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했을 때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은 소스 코드를 받아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소스 코드 분석을 할 거고 위험한 게 없는지 컴포넌트 분석을 할 거고, 이런 작업들을 개발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작업 흐름을 만들어 두고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저장소에서 가지고 오고 업데이트 내용을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완료된 걸 보내면은 소스 코드나 분석을 돌리고 뭐 결과를 업로드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다 자동으로 돌 수 있게 세팅을 해서 두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이것들을 자동으로 실행을 시켜줌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 검출된 이슈가 몇 개나 있는지 어떤 취약점들이 나왔는지까지도 이 각각의 워크플로우 실행 과정의 결과로서 첨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어떤 이제 개념인지를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태스크라고 하는 각각의 일종의 약간 단위 작업이죠. 단위 작업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또 뭐 웹착점 분석을 하고 이 웹착점 분석을 하기 전에 뭐 먼저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연결관계를 지정을 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각 태스크 안에서도 단계별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뭐 소스 코드를 가지고 오고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컴포넌트 분석을 하고 뭐 SM을 생성을 한다거나 이런 단위 작업들을 저희가 액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의 순서 같은 것도 수정을 해서 각 조직이나 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데브스옵스를 위한 일련의 연속된 행위들이죠.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저희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축된 워크플로우들은 저희가 실행이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자동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게 되면은 각 실행 단계별로 뭐 지금 실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음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실행이 된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 과정에서 뭐 얼마나 걸렸는지, 그다음에 각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도 지수로 표시가 되고 검출된 이슈 목록에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취약점들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요약 정보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것들을 이제 데브스옵스 과정으로 가지고 올 때 연속된 일련의 작업들을 돌리면서 각 이제 활동별로 얼마나 많은 취약점들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추이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저희가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엔터프라이즈 저희가 제공되고 있는 기능 중에서 이제 사용자 맞춤 대시보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고 많은 조직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어쨌든 사용하는 사람은 개인이기 마련입니다. 즉 모든 개인이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다 확인을 하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도구를 현재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조금 더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를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뭐 수행한 작업이 있는지, 내가 수행한 작업이 있다라면은 그게 이제 완료가 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표시가 되고, 최근에 수행된 작업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런 뭐 분석을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종료가 됐고 몇 개가 나왔다라는 거를 제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대시보드를 저희가 구성을 해 두었고요. 또 하나가 조직 간에 쓰다 보면은 이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 이슈를 고치기 위한 사람들은 또 각각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발자가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안 담당자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각 이슈별로, 각 취약점별로 그때그때 담당자가 바뀌기 마련이죠. 저희는 이제 이런 협업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원활하게 기능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슈의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사용자는 이제 제품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담당자로 할당된, 즉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이슈의 목록을 먼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 프로젝트를 다 다니면서 뭐가 위험한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가지고 이것 좀 봐주세요, 개발자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한 게 있다면은 그런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조금 더 협업에 용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은 대시보드 화면이 여러분들을 좀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최근에 수행된 작업들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돌려놓은 작업들이 있는지 혹은 다른 사용자가 마지막에 해놓은 것들이 뭐 취약점이 몇 개가 검출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처리할 이슈 쪽에 가지고는 내가 담당자로 할당된 것 중에서 아직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그것들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여기 제외 처리한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을 했는지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사용자 개인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빨리 더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저희가 구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조직 규모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관리에 대해 가지고 필요성을 소홀히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조직이나 뭐 그 안에 세부에 있는 뭐 구성원들 간의 뭐 권한 설정이라든지 뭐 역할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고요.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는 말 그대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을 위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 기능까지도 저희 기존 제품들에서 제공이 되고 있던 노하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여러 제품들을 선보였지만 제품마다 조금씩 이제 관리 기능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제공이 됐었어요. 상세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저희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모든 도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좀 유용한 관리 기능과 편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페이지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관리 페이지 내에서 사용자별로 뭐 역할을 할당하기 위해서 여러 권한을 설정을 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수준에서도 뭐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역시 한두 명이 쓰는 시스템이 아니죠. 뭐 몇십 몇백 명까지 쓸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 그룹까지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인사 체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슈 검출 규칙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정책이죠. 어떤 취약점, 어떤 보안 약점 항목에 대해서 진단할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도 확인을 하거나 뭐 위험들을 변경한다거나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이런 모든 관리 기능들을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할 때 각 시스템별로 관리 기능을 세팅을 하고 절차를 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뭐 비용 절감과 노력과 수고를 좀 덜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 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저희가 애초에 기획한 대로 애플리케이션 전 개발 주기 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이 될 것입니다. 개발자는 개발 단계부터 컴포넌트 분석이나 소스코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안전하다고 알려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는지 미리 검사를 할 것이고요. 아니면은 내가 만들고 있는 소스코드에 문제가 없는지도 미리 볼 것이고요. 또한 보안 담당자는 이제 개발자가 작성을 해서 올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OK가 되면은 뭐 형상 관리를 태운다든지 테스트 단계에서는 조금 더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동적으로 보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죠. 웹 취약점 진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운영 단계에서는 이제 필요하다면은 저희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S봉을 생성을 해가지고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운영 중인 시스템에는 자가 방어를 적용을 해가지고 외부 공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식별하는 단계까지 거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지금 여기 색깔이 표시되는 부분들을 다른 도구들을 도입해가지고 각 도구별로 각 단계별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연동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를 지금 제시드리는 이 시점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하나만으로 지금의 모든 개발 전 주기에 있는 여러 프로세스, 여러 과정들을 커버를 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기술을 이제 합쳐 두었으니 이제는 각각의 기술이 더 넓고 더 우수한 성능을 위해 가지고 나아가는 계획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연간에 저희가 올해 연내에 진행될 로드맵들에 대한 내용인 건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는 저희가 과거에 이제 스페로 사스트나 SAQT라는 정적 제품에서 주로 전달드리던 이제 플러그인의 제품이 있었어요. 아이디 쪽에 연동을 해서 쉽게 분석을 제공하는 그 플러그인도 이제는 저희가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플러그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소스코드 분석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뭐 컴포넌트 분석이라든지 오픈소스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통합된 플러그인을 저희가 순차적으로 각 이제 아이디 종류별로 연내 꾸준히 진행이 될 예정인 거고요. 소스코드 분석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확장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 쓰이던 언어들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지만 타입스크립트라든지 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뭐 러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요즘 많이 강조가 되고 있죠. 이런 신규 언어에 대해 가지고 사용량도 점점 더 늘어나고 당연히 새로운 언어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진단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언어에 대한 확장 지원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RSP라는 걸 필두로 해가지고 동적 다스트로 볼 때에도 저희는 이제 트루스캔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런타임 시에 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저희가 분석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런타임 분석 쪽도 뭐 자바스크립트나 PHP, .NET 쪽으로 언어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오픈소스를 분석하는 컴포넌트 분석에서도 저희가 코드 스니펫 분석의 성능을 확장을 해가지고 코드 조각조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식별하게 용이하게 하는 계획들이 로드맵에 꾸준히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엔터프라이즈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라는 솔루션의 첫 시작일 뿐인 거고요. 저희가 뭐 올해 남은 기간들,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잘 합쳐진 하나의 솔루션이 나왔으니 이제 각 기술별로 더 빠르고 더 멀리 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강력한 기능하고 높은 사용 편의성을 제공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동시에 이런 좋은 것들을 가짐과 동시에 기존에 많이 느끼고 계시던 운영 비용이나 관리 부담에 대한 내용은 저희 스페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최소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스페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통해서 데브스옵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어렵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좀 많이 없어지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이 스페로 엔터프라이즈가 데브스옵스에 꼭 필요한 솔루션이 되어가지고 데브스옵스는 엔터프라이즈를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많은 인식들이 좀 펼쳐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